자, 자 지난번에 운동량, 충격량을 했어봤지. 운동량, 충격량을 이어서 좀 더 이어서 봤어. 지난번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니? 우리가 운동량은 뭐랬어? P라고 해서 뭐 곱하기고 M5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I는 뭐랬지? 델타 P F 곱하기 T부터 먼저 갑시다. T 곱하기 시간부터지. 됐어? 그리고 두 번째 누구였었어? 우리가 운동량 무슨 법칙? 그렇지.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에 관한 어떻게 한다? 항상 똑같다라고 했었어. 그럼 또 알아볼 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때문에 나오는 건데 뭐가 나왔냐면 한 물체의 운동량의 증가량은 뭐가 돼야 돼? 다른 물체의 운동량의 그렇지 감소량과 어떻게 된대? 항상 같아요. 됐습니까? 무슨 뭐 한 물체 운동량의 증가량과 다른 물체 운동량의 증가량은 항상 어떻게 한다? 똑같다라고 썼어. 두 물체가 충돌할 때는 무조건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돼? 그렇지. 충격량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뭐가 똑같다고? 질량 비의 역수가 뭐였어? 속도 변화라고 하는 거지. 됐어? 근데 얘들아 여기서 같은 경우 그것도 되게 잘 나와. 모두 잘 나오면 등간속도 공식 갖고 등간속도 운동 갖고 뭐가 나올 수 있어? 운동량을 혹은 충격량을 뭐 이런 거 문제도 잘 나와.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누적돼서 나올 거야. 1단원에서는 뭐 2단원이나 3단원에서 좀 안 나올지 몰라도 여기서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뭐랬어? I라고 하는 것들은 뭐니? 델타 P라고 했지. I는 델타 P다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니? M V 마이너스 V0 이렇게 되겠네? 그럼 F 곱하기 T까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정도 보시고 지난번에 우리 했던 100페이지까지 했었죠, 혹시? 다시 봐줄래? 35페이지까지 오케이 갑시다. 35페이지까지. 자, 35페이지까지 보시면 지난번에 충격량 해서 34, 35까지 다 했던 거 같고요, 맞죠? 방기식 유도하는 것까지는 다 지난번에 했던 거 같는데 맞아? 네. 그리고 두 물체가 충돌했을 때, 자 충돌했을 때 충돌 시 충격 역과 충격 시간은 다를까요? 항상 똑같을까요? 같아요. 항상 똑같다고 했어서 똑같은 이유가 뭐야? 두 개가 힘을 줬을 때 얘 충격력은 작용 반작용이었어. 맞지? 두 번째 충격 시간은 뭐였을까? 두 물체가 서로 부딪히는 시간은 서로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얘네들의 크기는 똑같다.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똑같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물체가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이렇게 힘을 줬어. 이렇게 힘을 줬어. 얘의 크기는 같다 다르다? 무조건 똑같다. 작반으로. 접촉 시간 같다 다르다? TA와 TB는 똑같다. 됐어? 그래서 A가 받는 충격량과 B가 받는 충격량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거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고요. 자, 36페이지 갑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물체 충돌 시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충돌 전 운동량, 물체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물체 운동량의 합은 항상 어떻게 된다? 똑같습니다. 기억하시는 거죠? 이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여기서 문제는 기본 문제부터 문제 풀고 좀 어려운 거 다가갈 건데 일단 여기서는 자 문제 갑니다. 상대 속도도 되게 잘 나온다. 지난번에 내가 수업 처음 수업하면서 뭐라고 했었어? 상대 속도가 나왔을 때 A와 B의 거리 이렇게 말 나올 수도 있다 했었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들은 이 기울기가 뭐랬어? 이게 T에서 거리 이게 상대 속도라고 했지. 이게 상대 속도가 나오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물체가 A가 있을 거고 B가 있을 거야. 됐어? 그럼 물론 B가 정지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움직이고 B도 움직일 수 있고 문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어찌됐든 간에 얘가 움직이고 얘가 움직였다. 근데 얘가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얘가 빠르다 얘가 빠르다. A가 빠르지.
그럼 거기에서 얘가 뭐 예를 들면 2m/s라고 나왔어. 그럼 얘가 어떻게 2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럼 어찌 됐든 간에 이 간격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얘의 속도와 얘의 속도를 구할 수 있지. 그럼 얘가 충돌하기 전에 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얘의 운동량과 얘의 운동량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 운동량을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딪힌 다음에 뭐 어떻게 됐대? 왜 이렇게 됐대? 그럼 이건 뭐야? 충돌한 다음, 즉 충돌을 안 했고 충돌한 다음에 뭐가 했다는 얘기야? 얘가 멀어지고 있다. 이걸 찾아낼 수 있지. 그럼 그때 뭘 구할 수 있어? 상대 속도를 구하시면 얘네들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이게 되게 잘 나올 거야. 이게 섞여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 거 나올 수 있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봐봐. 내가 어떻게 했을까? 여기서 P가 있을 것이고 여기가 Q가 있을 것이고 여기가 R이 있다고 생각하자. 됐지? 그럼 여기가 L, 여기가 3L이었어. 됐어? 그럼 지난번에 내가 뭘 물어봤더니 Q와 R에서의 뭘 물어봤어? 속도를 물어봤었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P, Q에서의 충격량과 Q, R에서의 충격량은 몇 대 몇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등가 속도지? 등가 속도에서 뭘 구해내야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 속도, 여기 속도를 구해야 여기까지에 뭘 구할 수 있어? 충격량을 구할 수 있지. 왜 충격량은 뭐였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 얘들아.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게 어차피 얘는 처음에 정지였다 하면 0에서 여기까지 M, V, Q까지 변했겠지. 됐어? 그럼 여기서의 속도는 1이게 됐네. M, V, R이 되겠네. 됐어? 그럼 결과적으로 노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충격량은 여기 운동량에서 여기 운동량을 빼주세요 이러시면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서 요걸 뺀 거니까 요걸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즉 얘는 M, V, Q가 되는 거고 얘는 M, V, R에서 M, V, Q를 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실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건 무슨 단독으로 운동량, 충격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로 나올 수 있어? 방금처럼 등가속도로 나올 수 있어. 일정한 힘이 작용됐다. 섞여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앞에 배웠던 것과 따로 분리를 하지 마시라고. 앞에 걸 꼭 다시 쓸 거야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알았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실 건 그래프가 나올 거야. 얘가 P라고 합시다. 됐죠? 됐어? 그럼 P가 있어. 얘가 여기서 이렇게 보자. T라고 생각하시고 얘가 P,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P라고 생각합시다. 됐죠? 그럼 얘는 충격량 얼마 받았어? 2P가 돼요. 이렇게 변신했잖아. 이렇게 변신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란 얘기야? 이게 2P가 된다는 얘기라고. 변한 것. 됐어? 즉 다시 말하면 얘의 변화량, 즉 델타 P지. 상줄 하나 봐야 돼? 델타 P가 뭐였다? 충격량이었잖아. 즉 델타 P가 뭐였다? 충격량이었지. 즉 요 변화되는 양이 뭐가 됩니까? 충격량을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갑니다. 여기서 P가 뭐였어? 운동량이죠.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뭐였는데? 질량 곱하기 속도지. 그럼 여기서 뭘로 나눠버리면? 질량으로 나누면 무슨 그래프로 바뀌어지니? VT 그래프로 바뀌어지기도 해. 됐어? 그러니까 요걸 써먹는 거 계속 써먹어야 돼. 질량이 얼마짜리 나고 그래프 나와버리면 속도를 물어보면 어느 시간에서 속도를 물어보면 뭐 하면 돼? 질량으로 나눠버려라. 그럼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써먹어야 되는 것들이야.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내용은 솔직히 많지는 않잖아. 우리가 딱 배울 건 이거라니까. 이게 뭔지만 보면 되고. 그다음 운동량 보존 법칙 알고 있으면 돼야. 그다음 또 뭐야? 운동량의 증가량과 운동량 감소량. 한 놈의 증가량과 한 놈의 감소량. 즉 하나가 감소됐다는 얘기는 감소된 걸 다른 놈한테 줬으니까 걔가 늘어났겠죠. 됐어? 그거 그다음에 어떻게 돼? 충격량 그 두 개 부딪혔을 때 무조건 어떻게 한다? 똑같다. 그다음에 질량비의 역수가 뭐야? 속도 변화. 이게 무슨 말이야? 두 개를 부딪혔을 때, 자 충격량 갖다 줬었지. 여기서 잠깐 쓸게요. A의 충격량과 B의 충격량은 같아요, 맞죠? 두 번째 부딪혔을 때, 물론 부호는 반대야. 하나가 이렇게 힘을 받으면 하나 이렇게 힘을 받으니까 부호는 반대겠지. 근데 그냥 갖다 둘게요, 절대값 씌워서. 그러면 얘는 M, V, A의 변화량, M, VB의 변화량은 같다고.
그럼 당연히 질량의 B의 역수가 누구야? 속도 변화의 B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 말이 나온 거라고. 알았니? 예를 들면 내가 가만히 있었어. 지난번에 얼음판 했었지. 누구 죽였냐 지난번에 내가? 저요. 아, 주명이 죽인다 그랬었어? 그럼 주명이를 죽이려고 내가 얘를 아주 매끄러운 얼음판 위에 딱 놨어. 쟤 나올 수 있다 못 나온다? 마찰이 없다면? 그냥은 못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옷을 던지자. 옷을 던지지.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옷을 10kg짜리 아니 몇 킬로 정도 될까? 잠바를 벗으면 몇 킬로 정도 돼 잠바가? 1kg 정도 되지 않나? 200g. 좀 높지 않을까? 잠바가 저거 그 뭐지? 그 롱은 좀 큰 거 같아. 한 4, 5kg는 되는 거 같아. 4, 5kg 할 거네. 5kg라고 합시다. 5kg를 던졌어. 됐어? 그럼 5kg를 내가 10m/s로 던지면 나는 얼마나 밀려나갈까? 아주 천천히 밀려가겠지. 어떻게 밀려가긴 밀려갈 거 아니야. 됐어? 자, 그런 것들로 뭐 질량비를 구한다. 질량비로 속도 변화비를 구한다는 거지. 이해되셔요? 근데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이 그래프 상대 속도 나오는 거. 나중에 좀 더 하긴 하겠지만 어떻게 했어? 어떤 빗면에서 물체가 빗면에서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습니다. 얘가 와서 부딪힙니다. 됐지? 그럼 얘가 A가 좀 가고 있을 건데 B는 가서 쿵 부딪히지. B가 튕겨 나왔대. A는 C는 갈 거고. 그럼 누구야? B하고 A하고 다시 쿵 부딪히겠지. 이런 걸 문제가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말하면 봐봐. 내가 B의 운동을 보자. B 운동. 그러면 A와 B를 볼 건데, B 사이 거리야. B를 본 거야. 처음에 이만큼이었어. 근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A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좀 멀어진대. 멀어진다는 얘기는 B는 가고 있고 A도 가는지 뒤로 가는지 난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멀어지고 있지. 다시 가까워진대. 뭔 소리야? 다시 튕겨왔다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꺾이는 점들이 뭐야? 충돌. 이런 걸 찾아내서 니네가 속도를 구해줘야 돼. 그래 운동량을 구할 수 있고. 나중에 좀 더 연습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거까지는 우리는 아직 안 할 거고. 저거까지는 아직 안 할 거고. 다음 주에 시험에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저거까지. 저거까지는 안 나온다는 얘기 뭐예요? 저거까지 하면 좀 그래. 머리가 좀 그래. 좀 지저분해질 것 같아. 준영이 졸려? 진짜? 잠 깨게 해줄까? 말을 깨게 해줄게. 기절은 할 수 있겠다. 잠은 깰 건데. 갑니다. 이해되셔야 얘들아?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밑에 보시면은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공식 유도되는 게 이제 몰라도 돼요. 딱 뭐만 생각하시면 돼?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어떻게 한다? 똑같다. 그거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면 완전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글씨 적혀 있지. 맞아? 빼도 돼. 안 나와도 돼. 안 나와. 이거 예전에 뭐 개정되기 전 내용이긴 한데 선생님들이 다루질 않더라고. 그러니까 빼도 돼. 괜찮아. 됐어? 근데 여기서 그냥 있으니까 조금만 한다고 치면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자, 내가 여기 공을 떨어뜨렸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 충돌한 다음에 다시 튕겨서 그 높이까지 올라오는 거야. 이게 완전 탄성 충돌이에요. 즉 완전 탄성 충돌은 운동량도 보존이 돼요. 항상 보존이 돼요. 근데 모두 보존돼?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되는 운동을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해. 그런 거야.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비탄성 충돌은 어떻게 돼? 내 물체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그 높이까지 올라와 안 올라와? 안 올라오지. 왜? 내려오면서 뭐가 있어? 공기? 저항이 있지. 또 마찰력? 여기 부딪히면서 뭐도 나와? 소리도 나오고 열 에너지 나오겠지? 그런 거로 바뀌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될 거라고. 이게 일반적으로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은 뭘까? 내가 휴지에 물을 묻혔어. 그다음에 던질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튕겨나와 붙어버려? 튕겨나오지 않고 완전 붙어버리니까 이게 완전 비탄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탄성이라는 얘기는 튕겨나왔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튕겨나온 정도가 없어. 이걸 완전 비탄성 충돌 그렇게 얘기해. 됐어?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어? 완전 탄성 충돌만 보존이 되고 나머지는 보존이 안 돼. 이해되니? 오케이, 그 정도 보면 되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 탄성 충돌이 뭔지 완전 비탄성 충돌이 뭔지 나왔으니까 됐고요. 자, 5번에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이 있지? 어떻게 하면 돼? 운동량 변화를 크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 충격량을 크게 해주는 거니까
힘을 세게 주거나 시간을 길게 주거나 그렇게 하면 돼. 됐죠? 자, 우리가 배웠던 거긴 할 건데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어디 볼 거냐? 37쪽 겁니다. 37쪽. 다 됐네. 37쪽에 보면 여기서 충격력 이런 말 나오지. 충격력 이런 말이 나오면 뭘 보는 거야? 안전과 관련돼 있는 걸 보는 거야. 충격력을 크게 해야 돼, 작게 해야 돼? 작게 해야 되지. 작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야? 힘이 적어져야 덜 다친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타고 갔어. 안전벨트를 했지. 이건 뭐에 관련된 거야? 관성과 관련된 거야. 근데 내가 에어백이 터진다. 이건 누구와 관련돼 있다? 충격량과 관련돼 있다. 됐어? 그럼 자동차가 가서 운전석에는 에어백이 터졌는데 운전석 말고 조수석이 안 터졌어? 그럼 누가 더 많이 다쳐? 조수석. 왜? 그게 시간이 더 짧지. 짧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자 운전석하고요 조수석에서 충격량은 똑같아. 됐어? 그럼 여기서 얘는 F 곱하기 T, F 곱하기 T에서 이 T라는 시간이 운전석이 조수석보다 크지. 그럼 당연히 운전석과 조수석의 힘은 조수석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조수석이 더 많이 다치는 거야. 됐어? 사람이 얼굴을 어디에 자동차 유리에 쾅 부딪히 앞유리에 부딪히면 그 유리 파편이 깨져가지고 얼굴에 유리 조각 그런 것들이 막 박혀. 병원 가서 막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서 딱 나중에 뭐 긁으면 유리 조각이 나오기도 해 막 그래. 경험담이야. 경험담이야. 다 사고 나와가지고. 그 눈썹이 없었거든 반쪽이. 얼굴이 부딪혀가지고. 안전벨트 그때 안 했었어. 그럼 문신하신 거예요? 아니 다시 나지. 문신은 아니 그때 뭐지? 그때 당시에는 눈썹이 반쪽이 없었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이걸 그려줬어. 고등학교요? 고등학교는 무슨 짓이야? 사비연필이요? 대학교 다닐 때지. 그러니까 어떻게 뭐 사비연필에 여자들 그 뭐지 그거지. 그거 눈썹 그리는 거 있잖아. 그걸로 그려줬다니까. 그랬었다고. 차 위에 얼굴이 바뀌는. 그러니까 이런 데다 뭐야 유리 조각들이 있잖아. 그게 박히는 거야. 상처가 다 났거든. 근데 뭔가 간질간질 긁었더니 뭔가 이렇게 긁혀 나와. 봤더니 그 유리 조각이더라고.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그분하고는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몰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 사고 난 거는 지금 같이 살고 있고 사고 난 그 뭐지 그 사고 났을 때 뒤에 타고 있던 뭐지 후배거든. 후배는 같이 살고 있어. 결혼하셨어요? 사고 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결혼했지. 근데 그때 당시에 사귀던 여자친구는 어떻게 사는지 몰라. 왜? 왜? 사고 냈으니까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지. 뒤에서 뭐지? 그때 뒤에 태우고 가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불법 추월을 하다가 딱 사고 났거든. 불법 그래서 뭐지? 그때 와이프는 뒤에 좌석에 있다 타다가 이쪽 턱 쪽에 찢어져가지고 좀 꼬매버렸었거든. 그랬었다고. 가속하지 마 얘들아. 그다음 불법 뭐라 그럴까? 불법 그 추월하지 마. 그러다가 사고 나. 그때 자동차를 거의 폐차 직전까지 가가지고 그랬었지. 괜찮아. 그때 우리 집 잘 살았었어. 그 차를 뭐 괜찮았어. 자 갑니다. 자 아무튼간에 그 정도 보시고요. 됐습니까? 자 밑에 보시면 대포의 포신이 길수록 뭐 나와. 이거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37페이지 보시면 충격력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자 자동차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벽에 부딪히는 거고 하나는 볏집에 부딪히는 거지? 그럼 어떤 게 깨지는 거야? 볏집에 깨지는 거야? 아니면 벽이 깨지는 거야? 벽이 깨지는 거야. 시간이 짧으니까. 그럼 얘들아 이것 좀 보자. 잘 봐봐. 물체를 1kg짜리와 2kg짜리가 있습니다. 됐죠? 같은 높이입니다. 떨어뜨렸어요. 와서 쿵 부딪히겠고 쿵 부딪히겠죠. 됐죠? 그럼 첫 번째 중력 가속도는 누가 커요? 똑같아요. 똑같죠? 중력은 누가 커요? 2kg 그렇죠. 2kg짜리가 크죠. 그럼 바닥에 닿을 때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똑같죠?
그럼 만약에 얘가 와서 쿵 부딪혀서 멈췄다. 얘가 와서 쿵 부딪혀서 멈췄다라고 볼게요. 그럼 두 개의 충격량은 누가 커요? 2kg. 2kg가 커요. 왜 커요? 질량이 커. 속도 변화량은 똑같아. 근데 뭐가 큰가? 질량이 크니까 충격량이 크다.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얘하고 얘가 같은 데를 부딪히는 거야.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얘가 벽과 부딪혔고 얘가 벽과 부딪혔지. 그럼 얘네들은 자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와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는 어떻게 한다? 똑같잖아. 높이가 같으니까. 그럼 나중에 멈추는 것까지 똑같다라는 얘기는 속도 변화량은 똑같아. 즉 델타 V는 똑같은 건데 1kg짜리와 2kg짜리가 있으니까 충격량은 누가 크다? 2kg짜리. 1kg짜리보다 2kg짜리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셔요? 네. 요거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봅니다. 그냥 뭐 시험에 나올 것도 아닌데 자 나무 도마기야. 니네 좀 있으면 군대 갈 거니까 예. 군대 가서 뭐 쏠 거야? 총. 총 쏘지. 총알이 뭘까? 쇠지. 쇠잖아. 그러니까 금속이야. 근데 금속하고 고무 있어. 금속은 빡 박혀서 이렇게 가겠지. 근데 고무는 튕겨 나올 거야. 누구의 충격량이 더 클 거야? 금속의 중력량이 고무가 더 크죠. 고무가 클 수밖에 없죠. 고무가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뭐야? 봐봐. 얘가 가서 부딪혀서 가면 얘의 속도보다 빨라요? 느려요? 느리겠지. 근데 얘는 튕겨 나와서 느려도 충격량은 뭐야?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지? 그럼 얘의 운동은 바뀌었어. 그럼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의 합이 되는 거 봐봐.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야. 그러면 첫 번째 금속의 경우는 어떻게 될 거야?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지. 그럼 나중에서 처음 빼버리면 숫자는 작아지는 게 맞아. 그런데 고무는 나중 운동량의 방향과 처음 운동량의 방향의 반대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빼기 플러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도 마이너스지. 마이너스지. 두 개가 합쳐질 거라고. 그럼 누가 커야 돼? 이론상 고무가 더 충격량이 크다라고 보는 거지. 됐어? 그런 차이가 있다.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나머지 건 7번에 충격력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그런 게 있어요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번지 점프 같은 거 할 때 있지, 얘들아. 번지 점프 할 때 그 고무 있잖아. 그 줄 있잖아, 줄. 줄이 딱딱한 거야? 탄성이 있는 거야? 탄성이 탄성이 있어야 돼. 탄성 없으면 문제가 뭐가 돼? 죽어요. 다리가 뻑 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말하면 다리가 달 묶잖아. 네. 이게 다리가 정말로 빠질 수도 있다고.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근데 호주인가 어디를 가면 계곡에서 하는 게 번지 점프가 있대. 그게 400m가 높이가 그렇대. 죽이지. 근데 거기서 안 해봤지. 해보고 싶었으나 못 해봤지. 호주를 못 가봤지. 근데 재밌대. 진짜 해봐야 돼. 나중에 뭐지? 니네 그것 때문에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뭐지?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 있잖아. 그것도 진짜 스릴 있고. 근데 얘네들은 잘하면 할 수도 있을걸? 공짜로 할 수도 있을걸? 공짜로요? 응. 군대 군대 가서. 아니. 군대 가서. 군대 가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내 친구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 특전사를 갔거든. 간 게 아니지. 끌려간 거지. 끌려가서 거기서 막 뭐지 1년에 몇 번씩 한대. 뛰어내린대. 그다음에 뭐지 한 일주일씩 밥 안 주고 산에다 풀어놓은대. 진짜 밥 안 주고 풀어놓은대. 사람을요? 야생.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뱀 잡아먹고 막 한대. 근데 그게 뭐 거짓말인지 정확히 구란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어. 걔가 그랬어. 근데 걔네 뭐지? 자기도 왜 그 특전사 갔는지 모르겠대. 걔네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그때 군대에 별 3개짜리였던가? 그랬거든. 쓰리스타면 대부분 군대를 좋은데 쉬운 데를 보내주거든. 근데 그 집은 좀 아니던데. 아주 힘든 데가 고생이라. 그래서 그쪽으로 갔대. 그랬었대. 왜? 누구 있어 별? 네. 아니. 니네 뭐 할아버지 별이야? 아니야. 근데 왜? 말해보. 네? 뭐? 아니요. 말해 뭐. 되도록 군대는 진짜 쉬운 데 가야 좋은 데 가야 돼.
군대 좋은 데 가냐? 대전방에서 죽어라. 왜? 왜? 뭐 군대 관련돼 있어? 근데 왜? 야 군대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제일 최고야. 제일 좋아 그게. 네, 하지마. 왜 쟤네 아버지가 뭐 군대 어디야? 어? 맞아? 네. 어디? 해군요. 해군? 그럼 별이야 뭐야? 그럼 아니고요. 어. 중령이. 중령? 중령은 아직 힘 없어. 어디부터 힘을 쓸 수 있냐면 별 달면서부터 힘을 쓸 수 있어. 그 전까지는 못 써. 중령 대령들은 많아. 근데 뭐지? 그 확실히 별을 단 사람들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소장이라고 하는 게 별 두 개거든. 중장이 별이 하나야. 소장이 별이 하나인데 내가 훈련소를 갔을 때 내 옆에서 자던 애가 얘네 아버지가 별 두 개짜리였나 봐. 나도 몰랐지. 근데 나중에 훈련소를 나갈 때 얘는 한 개 없거든 분명히. 내가 옆에서 봤잖아. 한 개 없어. 근데 나갈 때 별 뭐지 상장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받고 막 하더라고. 상장 받으면 뭐가 좋은 줄 알아? 휴가를 보내줘. 오. 근데 한 개 없는데 상장을 많이 받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좀 배 아팠거든. 근데 아직 중량은 좀 힘이 없어. 근데 어디 쪽이야? 어디 쪽이지? 해군 쪽? 군수 물자 그쪽이면 힘 쓸 수 있는데. 어? 모르겠어요. 군수 쪽이면 뭐지? 그 물자를 배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있어. 흔히 말하는 군대 쪽에 방구 좀 낀다 그러는 거. 내부는 아니고. 그건 아니야? 몰라? 네, 저 모르겠어요. 아, 괜찮아. 어때? 어차피 뭐 그런 거지. 밖에서 대령을 보면 대령 중령을 보면 그냥 군인 아저씨잖아. 근데 군대 가면 되게 높은 사람이다. 대령이면 달라. 대령 중령이면은 대대장 정도 되거든. 대대장 정도. 맞냐? 모르겠어요. 대대장 정도 되고 대대장 쪽 아니면 참모. 그러니까 단 참모 쪽에서 계시던가 출전할 거. 알았어. 아무튼 갑시다. 자, 아무튼 그 정도 보십니다. 자, 나머지 거는 문제를 해갖고 오실 건데 얘들아 하나 문제를 좀 버립시다. 문제가 아주 거지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문제가 잘못 나온 게 있어가지고요. 자, 페이지 봤을 때 그러니까 47페이지 24번 있어요. 24번 보이세요? 버리세요. 문제 못 풀어요 이거. 문제 잘못 나고 오류 나온 거야. 24번 있죠? 그림은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두 물체 A,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됐죠? 근데 거기서 잘못 나왔던 게 A, B 질량과 MA, MB인데 MB분의 MA를 구해라고 했잖아. 네. 근데 그래프를 봐라. 뭐 이상한 거 없어 봐봐. 그래프가 두 개. A가 4m/s의 속도로 가다가 5m/s의 속도로 증가됐어. 그럼 얘 운동량은 증가됐겠지. 네. A는 0에서 1m/s로 증가됐으니까 얘 운동량도 증가됐겠지. 네. A도 증가되고 B도 증가됐어.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요. 한 놈이 증가되면 한 놈이 감소돼야 돼. 근데 둘 다 증가됐으니까 문제가 잘못 나온 거야. 버리세요. 됐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형태만 잠깐 볼게요. 형태만 잠깐 보실 거는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2번 문제 잠깐 볼래? 44페이지 12번. 뭐야? 거기 보면 뭐야? 그림은 수평면상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A, B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질량은 A가 B의 2배입니다. 라고 됐었죠? 됐어요? 그럼 거기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기억선지 보면 속력 물어봤지? 속력 물어봤으니까 뭐 하란 얘기야? 그 그래프에서 질량으로 나눠버려라. 그럼 뭐가 나온다? 속력 혹은 속도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일단 어떻게 돼? A는 4P였지. 충돌 전에 4P였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2M이라는 걸로 나누시면 돼요. 왜? A가 B의 질량 2배니까 밑에 건 어떻게 돼? P였지 마이너스 P였지. 이걸 M으로 나누시면 되죠. 그럼 속도 누가 빨랐다? A가 몇 배 빨랐다? 2배 빨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당연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잘 봐라. A가 지금 현재 충돌했을 때 얼마큼 변했어? 운동량이? 4P에서 2P로 2P만큼 변했지. 2P 감소했지. 그럼 A는 어떻게 될 거야? B는 어떻게 될 거야? 2P가
증가되겠지. 한 놈이 감소되면 한 놈은 증가된다. 이런 거 따지셔야 돼요. 알았니? 오케이. 나머지 건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거는 해보세요. 이거는 뭐 그렇게 되게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냥 할만할 거야. 됐죠? 18번 문제 같은 거. 마지막 18번 46페이지 18번 문제 같은 경우. 자 뭐라고 됐어? 그래프에서 나 그래프에서 A의 위치라고 됐지. 네. 자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1kg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질량 2kg 물체 B를 향해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A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충돌하는 동일 직선상에 운동했다라고 썼네. 자 여기서 뭐야? A의 속도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A의 위치 시간 그래프입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야.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첫 번째 충돌 전의 속도를 구할 수 있지. 네. 그럼 몇 초일 때 충돌했어? 1초. 그렇지. 뭔가 우리가 이런 그래프 나왔을 때 뭔가 바뀌는 게 다 뭐야? 어떤 사건이 있다는 얘기죠. 사건이 있으니까 충돌을 했다든지 줄이 끊어졌다든지 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첫 번째는 3m/s지. 네. 두 번째 건 얼마? 2분의 1m. 1m/s 아니야? 1m. 1m/s. 됐어? 그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속도가 나왔으면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의 운동량이 나오면 B의 모두 나온다. 속도도 구할 수 있겠다. 맞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셔요? 그 다음에 다 끝났고요. 누구냐? 49페이지 1과 에너지. 자, 1과 에너지. 우리가 써요. 여기에서 볼 거예요. 몇 개만 일단 먼저 하고 갑시다. 1과 에너지. 1이 뭐야? 1이 뭐야? 일이란 물체의 힘을 적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였을 때 물체에 적용한 힘이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주 정확해. 네. 어떻게 정확하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1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힘을 줘서 물체를 이동시켰어. 근데 문제는 자 물체를 내가 들고 있어. 맞지? 힘을 어디로 줬어? 근데 내가 이렇게 가. 나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 안 한 거지. 즉 과학에서 말하는 일하고 다른 거잖아. 됐어? 뭐 이런 거 뭐 초딩 때 했던 거니까 봅니다. 자, 1.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물체의 작용 힘이 일을 했다라고 해요. 일의 크기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시면 돼요. 됐어요? 두 번째,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나란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 그거 안 바꿨냐? 그걸 바뀌었냐 안 바꿨냐? 사인 세타라고 넣었어? 코사인 세타라고 넣었어? 사인 됐어요. 미안해. 코사인 세타를 바꿔주세요. 미안합니다. 뭐 이게 시험에 나올 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것만 볼게요. 잘 봐봐. 힘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F1하고 F2라고 합시다. 합력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구해요? 평행사면. 수평인사변 그래서 합력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게 합력이고 힘의 합성이라고 부르죠. 근데 두 번째 힘이 이렇게 되어 있대요. 힘이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나눌 수 있어 없어? 방금전을 거꾸로 하면 되죠. 거꾸로 힘의 네. 분력 이래서 힘의 분해 같은 경우야. 그래서 힘의 분력은 요 하나 여기 하나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되니? 두 개의 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의 값이 세타라면 얘가 뭐야? 이걸 F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는 뭐야? F분의 요게 FX라고 하죠. X 분력. 이게 Y 분력이야. 그럼 이게 Y 분력이죠. 그럼 얘 뭐야? 사인이 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는 누굴까? F분의 FY. 됐어? 근데 물체가 위로 올라가서 앞으로 갔어? 앞으로 갔다는 얘기는 Y 분력이 쓰였다 안 쓰였다? 그건 1이 아닌 거죠. 그럼 결과는 누구니? 이거란 얘기야. FX가 쓰였다는 얘기잖아. 그럼 FX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코사인 세타가 FX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셔요? 네. 그러면 이 FX가 F 코사인 세타인데 내가 한 일은 내가 F를 줬지만 그 힘을 받아서 물체가 한 일은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돼요. 됐어? 그럼 밑에 나와 있는 거 뭐라 됐습니까? FS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해되셔요? 네.
자, 하나만 더 갑시다. 빗면입니다. 빗면. 이렇게 뭐가 작용한다? 중력이 작용하지. mg라고 할게요. 됐어요? 그러면 지면을 누르는 힘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그러면 내려가려는 힘이 있겠네요. 그러면 이걸 세타라고 하면 수직 항력은 어떻게 구해요? MG 사인 세타. mg 사인 코사인. 여기에 사인이 이게 mg야. 그럼 얘가 수직 항력의 반대니까 수직 항력 이거지. 요걸 구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보시는 거예요. 수직 항력은. 이해되세요? 내려가려는 힘은 뭐야? mg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사인 세타.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사인 세타 이렇게 보실 거라고. 근데 계산해라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 나누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 mg가 커, mg 사인 세타가 커. MG. 이게 크겠지. 맞아? 그럼 같을 땐 어떨 때? 얘가 몇 도일 때? 90도일 때. 그러니까 빗면이라면 90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셔요? 이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보시면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 넓이가 뭐였다? 1이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뭘 봤냐면, 자, 탄성력이라는 말도 했어. 기억나? 탄성력이 뭐야? F는 K. F는 KX. 다시 탄성력이 뭔데? 그래서 입체가 원래 변형됐을 때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갖는 힘, 이걸 보고 탄성력이라 불렀지? 그럼 탄성력 F는 후계 법칙에 따른 뭐랬어? K 곱하기 X라고 했네? 즉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야? 변의 일정이. 변의 일정이. 변해요. 변하죠. 왜 변할 수밖에 없어? 얘가 변형된 길이지. 맞아? 그럼 생각해봐. 내가 용수를, 그러니까 고무줄을 살짝 잡아당긴 거하고 많이 잡아당겼어. 그럼 어떤 게 더 아파? 많이 잡아당긴 게. 왜? 원래보다 많이 변할수록 탄성력이 커져서 그렇다고. 너 왜 뭔 생각하고 있어? 군대가 생각해? 하지 마. 괜찮아. 군대도 되게 좋아. 군대 정말 좋아 진짜. 밥 주지, 옷 주지, 아프면 약 주지. 그다음에 그 뭐지 그런 거 있잖아. 뭐지 국군의 날 그럴 때 같은 게 상자 같은 거 커다란 거 줘. 거기 뭐 있는 줄 알아? 초코파이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과자도 있고, 별거 다 있어. 그리고 여름철에 닭고기 같은 것도 막 나오고, 치킨도 나오고 그래. 근데 군대를 왜 보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가실 싫어. 절대. 아 근데 진짜 싫어. 깜짝 놀란다. 자기가 깜짝 변형된 길이라고 했었어.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 그래프를 바꿀 거야. 여기서 이게 탄성력이고 변형된 길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갑니다. 됐어요? 변형된 길이가 커질수록 탄성력도 커지죠. 맞아요? 기억하세요? 넓이가 뭐야? 1이죠. 이게 1입니다. 내가 용수를 늘리면서 한 1이 되는 거예요. 용수를 늘리면서 한 1이 된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F 곱하기 X죠. 이게 1이죠. 네. 맞아요? 하나만 변형시킵니다. F는 뭐랬습니까? KX죠. 네. 대입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W는 2분의 1 KX 제곱이 나옵니다. 알았니 얘들아? 네. 이거 2번 파트에서 엄청 써먹을 거야. 문제에서 여기까지는 아직 안 나올 거거든 학교에서도. 네. 됐어? 모의고사 3학년 때 킬러로 나오는 게 요걸 섞어서 나온다고. 단순한 이 문제가 아니라 자 내가 용수를 놨어. 용수를 이렇게 놓은 거야. 됐어? 이 상태야. 내가 이거 잡아당길 거야. 놓으면 어떻게 돼? 왔다 갔다 움직이기 진동을 하겠지. 그럼 여기서 갖는 역학적 에너지는 뭐를 가질까요? 위치 에너지 같겠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같겠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요. 두 번째 뭐 있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용수설에 의한 거. 또 뭐 있어? 그 혼동 에너지도 존재해요. 세 가지가 다 합쳐집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얘가
올라갈수록 지금 변형시켰지. 그럼 여기는 뭐야? 기준이 되면서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누구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야. 지금 그냥 들어. 근데 놓으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줄겠지. 왜냐면 일단 얘가 뭐야? 변형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변형 안 된 만큼 뭐로 변해? 빨라져. 빨라지니까 뭐로 변합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두 번째 뭐야? 높아졌지. 무슨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세 개가 섞이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 경우는 고3 때 가서 해도 돼. 물론 경희고는 언제? 2학기 기말고사 때 그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 하시면 돼요. 그때. 중간고사 때는 그것까지 출제가 안 돼. 됐어? 네.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여기서 그것까지 세 개를 섞는 경우들이 있는데 1학기 때까지는 뭐라고 하시는데 1학기 때까지는 두 개가 섞이는 거. 즉 운동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섞이는 경우, 운동 에너지와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섞이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섞이는 것만 나와. 세 가지가 섞이는 경우는 아직은 안 나와. 이해되시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1이 0인 경우 나왔을까? 0인 경우 뭐라 됐습니까?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가 등속도로 운동할 때나 물체를 들고 가만히 서 있을 때는 한 일이 얼마야? 땅. 지구 주위를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인공위성은 지구로부터 중력을 받으면 방향만 계속 변하고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 이때 인공위성의 운동 방향이 중력과 수직을 이용으로 중력이 인공위성에 한 일은 빵입니다. 됐죠? 밑에 에너지는요. 그냥 그런 거 읽으세요. 됐죠? 자, 뒤로 가십니다. 자, 운동 에너지 갑니다.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부르죠. 운동 에너지 어떻게 봅니까? 2분의 1 mv죠. 됐죠? 2분의 1 mv죠. 이게 운동 에너지 그렇게 얘기하죠. 됐어요? 근데 얘들아 거기 보니까 뭐 이상한 거 적혀 있죠. 2m분의 p제곱이라는 것도 있죠. 됐어요? 그럼 이거 변형시킬게요. 자, mv가 뭐였습니까? p죠. 됐어요? 그럼 자, 요거 갑니다.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m 곱하기 v 곱하기 v 맞아요? 됐어요? 그러면 밑에다가 m을 곱하고 위에 m을 곱합니다. 가능할까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2m분의 뭐야? m이 2개, p가 2개니까 v가 2개니까 mv의 제곱 되겠죠. 그럼 얘가 뭐였니? p의 제곱이 되죠. 됐습니까? 얘들아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제 요거를 쓰는 게 여기서는 잘 안 나와. 어디서 나올 거냐면 3단원에 보면 파동에서 물질의 입자성이라는 곳이 나와. 거기서 써먹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알기만 하시면 돼. 알았지?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운동 에너지 나왔을 겁니다. 단위는 줄 혹은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밑에 보시면 1과 운동 에너지 정의를 보시면 물체의 작용하는 R자임이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똑같다. 무슨 말이야? 내가 뭘 하면 일을 하면 걔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되겠지. 내가 한 일이 뭐로 바뀌었다? 에너지로 바뀌어서 쟤한테 들어갈 거다. 위치 에너지도 똑같아. 다시 중력 포텐셜 에너지 내가 물체를 들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한 일이 얘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겠지. 똑같은 말입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시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 높은 곳의 물체가 중력에 의해 가지게 되는 에너지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P는 어떻게 구한대? mgh라고 하시면 되죠. G라고 하는 것들은 뭐였다? 중력 가속도다. 됐죠? 뭐 나머지 건 됐고요. 그 다음 밑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한다?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내가 한 일이 뭐로 바뀐다? 이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다.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E, P, 탄은 2분의 1 kx 제곱이에요. 2분의 1 kx 제곱이에요. 얘들아 만약에 용수철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용수철 상수가 달라집니다. 상수. 됐어? 용수철 상수가 달라진다야. 기억하실 건 똑같은 용수철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달라질 수 있다? 용수철 상수가 달라진다. 이해되셔요? 오케이.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요거까지는 다 됐고요. 중요한 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들어온다. 자, 여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가 하이라이트고 여기가 킬러입니다. 흔히 말하는 몇 번 문제들, 20번 문제들, 19번 문제들 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야. 됐어? 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야. 그럼 보세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예요, 얘들아?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라 공기 저항과 마찰이 없을 때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양은 항상 일정하게 분포된다는 법칙이구나. 그렇죠. 그게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딱 하나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을 때 뭐가 변하지 않는다?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자 중딩 때는 뭐라고 배웠어? 얘하고 얘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들어간다? 이것도 들어간다. 근데 이거를 집어넣을 때가 있고 안 집어넣을 때 있습니다. 만약에 용수철이 나왔으면 얘 쓰셔야 돼요. 네. 없으면 안 쓰셔도 되죠.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안 쓰시면 돼요. 만약에 물체가 이렇게 되는데 용수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죠? 물체가 매달려 있고 내가 이걸 당겼습니다. 놉니다. 왔다 갔다 진동을 하겠죠. 그럼 뭐 써야 돼? 얘 없이 얘네 둘을 쓰시면 돼요. 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좀 밑에 갑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공기 저항이나 마찰 없을 때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의 보존이다.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 두 가지를 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됐어요? 자, 밑에 가면 뭐 있습니까? 만약에 물체를 내가 위로 던졌습니다. 위로 올라갈 때 뭐가 되는데 높이가 높아지겠지. 높아졌다는 얘기는 위치, 즉 위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 감소. 증가. 그 대신 누가 감소? 운동 에너지가 감소. 즉 누구의 증가량은 EP의 증가량은 누구의 감소량과 똑같다? EK의 감소량과 같습니다. 됐어요? 물체가 내려올 때는 EP가 감소하겠지? 대신 누가 증가된다? EK가 증가되겠지? 이게 같다. 이해되니? 네. 자, 그럼 또 나갑니다. 일단 이거는 물체가 하나일 때지. 하나일 때지. 자, 이제 좀 바꿀게요. 조금 바꿀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말 갑니다. 물체가 A가 있을 거고 B가 있어요. 됐죠? 땄더니 얘가 이렇게 내려간답니다. 얘가 이렇게 간답니다. 됐어요? 한 줄로 연결되어 있으면 속도는 누가 빨라요? A가 빨라요? B가 빨라요? 경사가 달라요? 똑같죠. 무조건. 무조건 똑같습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한 줄로 연결됐죠. 맞아요? 한 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두 물체의 속도는 무조건 같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볼 수 있는 건 뭐야? 자, 알아두셔요. 속도는 같다라는 얘기 결과적으로 누구야? 운동 에너지의 B는 무슨 비와 같다? 질량 비와 같다. 됐어요? 무슨 비는 EK의 비는 질량 비와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또 하나 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경사가 다르면 당연히 B가 간 거리와 A가 간 거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경사가 다르다고 한다면. 됐어요? 맞아요? 아닌가? 같을까? 그럼 높이가 달라지겠죠? 어쨌든 경사가 다르면 높이가 달라지긴 할 거야. 근데 보세요. 자, 만약에 지금 현재 A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B는 내려가고 있죠. 그럼 잘 보세요. A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됩니다. 맞습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맞습니까? 아니다. 증가되죠. 이런다. 왜 증가돼? 감소. 이런다. A가 증가되겠죠. 맞아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B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되죠. 네. B의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죠. 네. 됐습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A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되어 감소해요. 증가해요. 증가하죠. B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되어 감소해요. 몰라요. 몰라요. 맞아요? 몰라요. 맞아요? 생각 잘 해보세요. 자, A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됐습니다. B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됐을까요? 감소됐을까요? 변화 없을까요? 감소. 변화. 감소? 변화 없다? 증가? 누굴까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조물체죠. 아까 여기는 민서가 나와야 돼. 이건 몇 물체였어? 한 물체였지. 그러니까 한 물체니까 하나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되면 다른 놈은 위치 에너지 감소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얘는 조물체여도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다라고 봐야 돼요.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가 증가됐죠. A가 증가됐죠. 그럼 뭐 했기 때문에? 얘가 감소했기 때문에 얘가 증가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가 감소된 양이 얘하고 얘의 운동 에너지 증가라는 거, 위치 에너지 증가라는 걸 변신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A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누구야? B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하나만 더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태로 갑시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B가 있을 것이고 A가 있을 것. 잡고 있다 놨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밑으로 빨라지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맞춰주세요. 친가? 증가한다. 왜? 그 실에 대해서 일을 해서. 실에 대해서 일을 해서? 자, 천천히 생각해 보실 건 역학적 에너지를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뭔 생각하셔야 돼?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지. 얘가 내려왔어. 그럼 빨라져 안 빨라져? 빨라졌다는 얘기, 얘 운동 에너지가 커졌다는 얘기잖아. 네. 근데 얘가 내려오면서 뭐가 감소되니?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지.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럼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이걸로는 못 찾아. 어떻게 찾을까? 얘를 보셔야죠. B는 높이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럼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안 변했죠. 하지만 얘 빨라져 안 빨라져? 그럼 얘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얘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됐다는 얘기지. 네. 역학적 에너지가 얘가 증가됐어? 그럼 받은 거잖아. 누구한테 받아? 얘한테 받는 거지. 그럼 어떻게 얘가 감소한 만큼 얘가 증가돼야 돼. 이해돼? 이해돼? 고민을 해주실 것들은 이거 생각하실 거 뭐야? 아, 두 개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어떻게 되고 있다? 합은 일정하다.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뭔가 증가되면 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여기 거를 조금만 갖고 올게요.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감소했죠. 이게 뭐로 바뀐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얘하고 얘가 요놈들로 바뀌어요. 이해됩니까? 빗면의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 결과적으로 누구야? 올라간 높이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해돼요? 다시 말하면 얘가 많이 내려가는데 얘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고. 됐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얘네 둘의 비율은 뭐야? 질량 비가로 바뀐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몇 가지를 조금 더 할 겁니다. 이게 경우들을 몇 개를 쓰긴 써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약간 좀 애매하고요. 다음 주에는 얘들아 요거 문제풀이를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 숙제 이번에 숙제 어디까지? 운동량 충격량까지 숙제가 되겠지? 근데 거기는 지금까지 했던 거는 좀 쉬울 거야 확실히. 되게 쉬울 건데 그거 하시고 이번 주 오늘 하던 게 1과 에너지 즉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지. 그러니까 몇 개 경우들을 갖고 설명할 거야. 그리고 다음 주에 연력학까지 들어갈 겁니다. 연력학 다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모르겠다 볼 겁니다. 됐어요? 네. 애들 물어보면 연력학이 좀 어려워요 라는 애들도 있는데 연력학이 오히려 되게 쉬워요 라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연력학이 생각보다는 되게 쉬워요. 근데 여기가 좀 어려워지. 1과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뭐 하려고 하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몇 가지들을 갖고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려고, 알았지? 그래서 지금 그거를 볼 거고요. 필요한 것들은 자꾸 뭐 해달라고 해야 돼? 해달라고 해야 돼. 그리고 오늘 끝나고 필요하신 분들은 남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문자 보내라는 얘기가 뭐냐면 뭐 언제쯤 일찍 가능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스케줄 잡든지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되고 아니면 문제 같은 거 질문해도 지난번에 뭐 어떤 애 같은 경우 카톡으로 질문해도 돼요라고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 해도 돼. 사진 찍어서 보내면 그걸 갖고 어떻게 푸는 게 힌트야라고 먼저 주고 그다음 풀어봤는데 안 풀려요 그럼 같이 또 풀어주고. 알았지? 톡으로도 풀고 그렇게 하니까 하고 그러면 안 되면 전화 걸 거니까 내가. 알았지? 근데 제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물리가 처음 다룰 때는 좀 어렵습니다. 두 번, 세 번 다룰 때는 조금 더 수월해지긴 하지만 처음 다룰 때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어렵다는 얘기는 그만큼 반복해야 내 걸로 되는 거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해달라고 했을 때 싫어, 꺼져, 안 해줘 이런 데가 없어. 알았어? 싫어, 안 해줘. 꺼져. 이런 적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준다니까 뭐야 해달라고 해야 돼. 알았어? 그래서 합시다. 날 좀 써먹으라고 알았니? 네, 오늘 끝나고 남으시면 남으시고요. 선우야 미안한 좀 보지 마. 땡.